안녕하세요. 르꼬르동 블루 숙명 아카데미에서 제가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한 크렘드르네 대표 박현실입니다. 처음 르꼬르동 블루를 알게 된 건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가족들과 벨기에에서 살게 됐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르꼬르동 블루 파리에서 요리를 수료하신 분이셨어요. 그때 맛있는 걸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르꼬르동 블루에 대해서 알게 됐었어요. 학창 시절 때 정말 많이 도전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싸움이 날 정도로 많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타협했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너무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운명같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한다고 모르고 있었던 르꼬르동 블루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요리 유학을 떠나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한 후 모아놨던 돈으로 제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크렘은 크림을 뜻하고요. 르네는 제가 벨기에에서 사용을 했던, 그리고 꼬르동 블루에서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저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었던 게, 장필 시편을 제가 워낙 좋아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이거 옛날 할머니들 이름이라고 놀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조금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만드는 케이크 같은 느낌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르네 크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 디자인 케이크를 접한 거는 르꼬르동 블루 중급 과정을 마치고 나서 상급을 준비할 때였어요. 상급 시험에 마지판으로 과일 모양을 만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다 생소했어요. 버터크림과 그리고 슈가 크래프트, 이런 새로운 기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케이크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저희 케이크 중에서는 아가가 올라가는 돌 케이크 있어요. 그 아기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재현하게 되는데, 그 아가만 만드는 데만 3-4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받는 분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 그 사람만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크렘드르네의 차별화 포인트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맛,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디자인 케이크들은 조금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디자인 케이크는 그래서 맛이 없다라는 편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전 이거를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르꼬르동 블루를 다닐 때 무스 안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는 뭐 꽁포트도 있고, 그 무스의 재료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디자인 케이크여도 진짜 맛있다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케이크에는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르꼬르동 블루 다닐 때 셰프가 항상 이렇게 약간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하셨어요. 마들렌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 휘낭시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 이건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는 얘기들을, 그 역사를 알려주셨었는데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전에는 단순하게 이건 마들렌이야, 이건 뭐 휘낭시에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디에 가서도 난 저거 좀 알아. 난 저거 나한테 특별한 구운 과자라고 느끼게끔 되잖아요. 그렇게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단순히 케이크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케이크를 주문할 때 그 케이크의 스토리를 같이 함께 구입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면은 뭐 그때 나온 미드 같은 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그 색감의 매료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색감들이나 장면들에서 주로 많이 영감을 받고 있어요. 저희한테 제일 많이 나가는 케이크 중에 브리저튼이라는 케이크 있어요. 이거는 그 한참 넷플릭스 나왔던 브리저튼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거를 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다프네의 이름을 따서 케이크를 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주인공의 의상이나 아니면 제가 그걸 봤을 때 인상적으로 지나갔던 씬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따게 돼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봤을 때 그 스토리도 같이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커리큘럼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운 과자도 하고, 타르트 과정도 하고, 무스 케이크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상급 과정 때는 데코까지, 이렇게 제가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 셰프님이셨던 장피에르 셰프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우는 친구가 생길 정도로 정말 엄한 분이셨어요. 호통도 자주 치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다칠까 봐 화를 내셨던 건데 그게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러 아니면 연습을 하러 방산시장을 다니거나 백화점 디저트 코너를 다니거나 뭐 페어들을 다닐 때 정말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과 실력을 가지신 분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모습을 잃지 않는 파티시에가 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셰프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아예 한국적인 재료들을 사용한 그런 레시피북을 내셨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한국적인 재료를 나도 사용하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이거는 특별한 날을 위한 케이크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크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니면 이제 매일매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디저트,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한 그런 디저트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길게 가려면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특별해지려면 나만의 무기를 꼭 하나 가지고 시작하시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무기는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무기가 준비가 되신다면 창업을 하신 다음에 물론 많은 힘듦이 있잖아요. 그럴 때 중심을 잡고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처음엔 단순히 주방을 좋아했어요. 주방을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내가 해준 맛있는 거를 누가 먹어주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시켜주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준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